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낯선 나라의 시집와 폭력 속에서 살아가던 한 젊은 소녀가 위로를 사랑으로 착각하며 스스로를 잃어가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외로움과 욕망, 그리고 보호받고 싶은 마음이 어떤 선택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아입니다. 베트남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인형 같다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20살. 아직 어른이라 부르기에도 이른 나이입니다. 얼굴은 유난히 작고 눈은 크고 둥글어 늘 물기가 맺힌 듯 반짝입니다. 검은 속눈썹은 길게 내려와 눈동자를 더 크게 보이게 하고 입술은 도톰하면서도 끝이 살짝 올라가 아무 말 없이 있어도 미소를 머금은 얼굴처럼 보입니다. 웃을 때면 마을 사람들이 괜히 시선을 피할 만큼 어린 얼굴과 순한 인상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그 얼굴 아래의 몸은 얼굴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품고 있습니다. 가느다란 목선 아래로 부드럽게 내려오는 쇄골, 얇은 허리와는 어울리지 않게 풍만하게 곡선을 그리는 가슴과 엉덩이. 살결은 유난히 희고 고왔습니다. 햇빛을 거의 받지 않아 우유를 풀어놓은 듯 희고 조금만 스쳐도 금세 붉은 기가 올라오는 피부였습니다. 그 대비가 사람들의 시선을 오래 붙잡아 두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처음 왔을 때 미아는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 성호는 늘 말했습니다. 촌에서는 튀게 입지 마라. 괜히 남자들 눈길 끌지 말고. 그래서 처음에는 몸선을 감추는 옷만 입었습니다. 넉넉한 티셔츠, 헐렁한 바지. 그러나 마을에 나가기만 하면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시장 골목에서 사람들은 말없이 미아의 얼굴에서 시작해 목선으로 가슴으로 허리로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미아는 그 시선을 느낄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다들 그렇게 봐요? 무서워요.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어깨를 움츠리면서도 가슴 한쪽에서는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싫은데요. 그런데 나 아직 여자 맞죠? 그 감정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미아는 옷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하게 조금 더 얇은 천, 조금 더 몸에 붙는 옷. 여름이 되자 몸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얇은 천이 가슴의 곡선을 숨기지 못하고 허리를 따라 밀착되어 엉덩이 선이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그녀는 오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얼굴,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너무 성숙한 몸. 이 몸을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나 이런 몸이었네요. 조금 부끄러운데. 근데 왜 나쁘지만은 않아요. 마을로 나가면 시선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괜히 뒤에 오래 서 있었고 누군가는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얼굴은 애 같은데 몸매는. 그 말들이 미아의 귓가에 남아 자꾸 떠나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근데 왜 자꾸 생각나요? 나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그 감정은 집으로 돌아오면 곧바로 다른 얼굴로 변했습니다. 성호는 술이 들어가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술잔이 비워질수록 그의 눈빛은 탁해졌고 미아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람이 아닌 소유물처럼 변했습니다. 오늘 왜 그렇게 입었어? 그는 미아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미아는 그 시선을 느끼며 속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저렇게 봐요. 무서워요. 싫어요. 팔로 가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밖에 더워서 그냥 입었어요. 그의 손이
미아의 팔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누가 보라고 그렇게 입고 나가. 그 손길에는 질투와 소유욕 그리고 억눌린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아의 속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파요, 무서워요. 근데 나를 이렇게 보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날 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미아를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너는 내 아내야. 미아는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면 이렇게 해야 해요? 사랑이면 아프게 해도 괜찮아요?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의 몸이 원치 않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괜히 빨리 뛰고 몸 어딘가가 그 자극에 반응하는 느낌. 미아는 속으로 울듯 속삭였습니다. 왜 이래요? 싫은데 무서운데. 몸은 왜 이렇게 말 안 들어요? 괴로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깊은 곳에서는 그 자극이 완전히 싫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녀를 가장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나 이상한 여자예요? 맞으면서 왜 이런 느낌 나요? 나 나쁜 사람인가요? 다음 날이면 몸 곳곳에 자국을 가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멍든 팔, 붉게 남은 자국. 그러나 그 아래에서도 여전히 고운 피부와 또렷한 얼굴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아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 얼굴, 이 몸, 나 누군가한테 조금만 부드럽게 봐주면 좋겠어요. 아프게 말고 무섭게 말고. 남편의 손길이 거칠수록 분노와 소유욕이 섞일수록 미아의 혼란은 더 깊어졌습니다. 괴로우면서도 자극에 반응하는 자신이 싫었고 그 자극을 부정하지 못하는 몸이 더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점점 더 간절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욕망 말고 폭력 말고. 괜찮다고 예쁘다고.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결국 그녀를 병원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과 몸과 상처를 욕망이 아닌 연민과 존중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아가 병원에 처음 발을 들인 날은 비가 조용히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달라붙어 있었고 얇은 블라우스는 비에 젖어 몸선을 거의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접수대 앞에서 서 있을 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미아는 속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다봐요. 싫은데 근데 나 지금 조금 떨려요. 가슴이 괜히 조여왔고 허벅지 안쪽에 묘한 긴장이 생겼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나 병원 왔어요. 이윽고 문이 열리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아 씨.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미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료실 안에는 도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희끗한 머리, 안경 너머로 보이는 부드러운 눈빛. 그는 미아를 보는 순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젖은 머리, 몸에 달라붙은 옷, 그리고 어린 얼굴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도드라진 몸선. 미아는 그 시선을 느끼며 속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봐요, 나를. 이 사람도 나를 여자라고 봐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아파 보입니다. 어디가 불편합니까?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너무 다정해서 미아는 의자에 앉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팔이랑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목소리 너무 부드러워요.
화 안 내요. 무섭지 않아요. 도현이 다가와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미아의 몸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아, 손 따뜻해요. 거칠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그는 멍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자주 이런 상처가 생깁니까? 미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술 마시면 그래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맨날 혼나요. 맞아요. 도현은 아무 말 없이 휴지를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군요. 그 한마디가 미아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나 처음으로 힘들다고 말 들어요. 맨날 참으라고만 들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나를 불쌍하게라도 봐줘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그날 이후 미아는 병원에 자주 오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아프지 않아도 이유를 만들어서 왔습니다. 머리를 조금 더 정성껏 말리고 옷도 조금 더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혼잣말했습니다. 너무 야하면 안 되죠. 근데 조금만 예쁘면 나를 더 봐줄지도. 목선이 드러나는 블라우스, 허리를 감싸는 치마.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나를 어떻게 볼까요? 환자 말고 여자처럼 봐주면 어떡해요? 진료실에 들어서면 도현은 늘 같은 표정으로 맞아주었습니다. 오늘은 좀 괜찮아 보이네요. 상처는 많이 옅어졌습니다. 그 말에 미아의 얼굴이 괜히 붉어졌습니다. 괜찮아 보인대요. 나 예뻐 보이나요? 그가 상처를 살피며 팔을 잡을 때마다 어깨를 만질 때마다 미아는 숨을 조금씩 참았습니다. 손 또 닿아요. 싫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요. 그 손길은 남편의 손과 전혀 달랐습니다. 거칠지 않았고 아프지 않았고 욕망 대신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미아를 더 흔들었습니다. 이게 원래 남자가 만지는 거예요? 나 이런 손 처음이에요. 어느 날 진료가 끝나고도 미아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도현이 물었습니다. 왜 안 가십니까? 어디 더 불편합니까? 미아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습니다. 집 가기 싫어요.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습니다. 여기 있으면 맞지 않아요. 소리 안 질러요. 무섭지 않아요. 도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미아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또 아플 것 같아요. 그 말에 도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었다 가십시오. 그 한마디에 미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쉬래요. 여기 조금 더 있어도 돼요? 그날 미아는 진료실 의자에 오래 앉아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 이야기, 시골 이야기, 혼자인 이야기. 말하면서도 미아의 시선은 자꾸 그의 손과 어깨와 얼굴로 갔습니다. 이 사람 나이 많은데 근데 왜 좋아 보여요? 나 이런 얼굴 집에서 본 적 없어요. 그가 웃을 때마다 미아의 심장은 이상하게 더 빨리 뛰었습니다. 나 왜 이렇게 설레요? 이 사람은 나를 안 건드리는데 그래서 더 보고 싶어요. 병원을 나서기 전 미아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또 와도 돼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 몸이 아프면 오십시오. 그 말이 미아의 마음을 완전히 붙잡았습니다. 몸 아프면 그럼 마음 아파도 와도 되나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아는 계속 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부드러운 눈, 차분한 목소리, 조심스러운 손길. 그리고 속으로 혼잣말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나 맞는 여자 말고 조금 예쁜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불쌍한 사람 말고 여자 되고 싶어요. 그날 밤 성호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질렀을 때 미아의 머릿속에는 그의 얼굴 대신 도현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주면 좋겠어요. 아프다고 울면 안아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의 품이 아닌 다른 남자의 품을 상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미아의 마음은 이미 조용히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미아가 집을 나온 날은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등 뒤에서는 성호의 고함이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았고 귀에는 유리 깨지는 소리와 탁자 넘어지는 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의 집. 갈 데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집 생각나요. 거기 가면 맞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버스에서 내릴 때 미아는 잠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얇은 원피스, 어깨선이 드러나고 허리는 가늘게 조여있고 가슴과 엉덩이의 곡선이 숨김없이 드러나는 옷. 집에서 나오며 괜히 골라 입은 옷이었습니다. 너무 야한가요? 근데 나 오늘 예쁘게 보여지고 싶어요. 불쌍한 여자 말고 여자. 그 생각을 하자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기까지 미아는 몇 분이나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노크를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거절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오늘 여기 말고 갈 데 없어요. 결국 작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도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아 씨. 놀란 얼굴, 그리고 그 시선이 잠시 멈춘 곳은 미아의 얼굴 아래였습니다. 원피스의 얇은 천 아래로 몸선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고 머리는 집을 나오느라 대충 묶어 목선이 훤히 보이고 있었습니다. 미아는 그 시선을 느끼며 속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봤어요, 나를. 의사 말고 남자로 봤죠. 작게 말했습니다. 집 못 가겠어요. 오늘 조금만 여기 있어도 돼요? 도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더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 순간 미아의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환희가 올라왔습니다. 들어오래요. 나 버려지지 않았어요. 집안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혼자 사는 사람 특유의 정갈함이 느껴졌습니다. 미아는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이 사람 혼자 자는 방. 여기서 매일 혼자 지냈구나. 도현이 물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습니까? 미아는 컵을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많이 아파요.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맞은 것보다 여기 온 게 더 떨려요. 그는 미아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고 가십시오. 그 말에 미아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쉬고 가래요. 여기서 자도 돼요? 밤이 깊어지자 미아는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겉옷을 벗으며 머리를 풀며 소파에 다리를 모으고 앉으며 원피스는 앉을 때마다 허벅지를 따라 말려 올라가 흰 살결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도현은 자꾸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 신경이 쓰이는 듯 미아 쪽을 힐끗거렸습니다. 그 시선을 느낄 때마다 미아의 심장은 더 크게 뛰었습니다. 봐요, 또. 싫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요. 나 여자 맞네요. 미아는 일부러 조금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소파 위에서 어깨가 아주 살짝 닿을 만큼 그 접촉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닿았어요. 손 아니고 어깨인데 왜 이렇게 떨려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고개를 숙이며 도현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가슴이 숨을 쉴 때마다 천 아래에서 작게 움직였고 목선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도현의 숨소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미아 씨 이러면. 그러나 미아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매를 아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손끝만 닿았을 뿐인데 미아의 심장은 미칠 듯 뛰었습니다. 손 잡았어요. 이 사람 나 밀어내면 어떡해요? 속으로 울듯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싫다고 말하지 마요. 오늘만 나 혼자 아니고 싶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현의 휴대전화. 그는 화면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아빠야. 응, 잘 지내지. 그 목소리는 아주 부드러웠고 따뜻했고 미아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아는 그 모습을 보며 갑자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딸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누군가랑 다정해요. 도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또 전화해. 전화를 끊은 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미아의 마음은 천천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러움, 질투, 그리고 이 사람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욕심. 저 사람 저렇게 누군가 사랑해요. 근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멀어요? 미아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너무 외로워요. 아무도 나 안 안아줘요. 그러면서 그의 팔을 조금 더 꽉 붙잡았습니다. 몸을 기댄 채 작게 떨었습니다. 지금 밀어내면 나 진짜 끝이에요. 도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미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은 아주 조심스러웠고 마치 깨질 것을 만지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아의 눈물이 멎었습니다. 손 올라왔어요. 나 드디어 안아줘요. 그녀는 그 품에 조금 더 깊이 몸을 맡겼습니다. 말없이 숨만 섞인 채 아주 오래. 그날 밤 두 사람은 끝내 서로에게서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도현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미아를 바라보지 않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아 씨,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 말에 미아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 저버려요? 도현은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여기서 나가서 살 곳을 찾으십시오. 그 말은 이별이었습니다. 미아는 그 말을 이해하면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제 안아줬잖아요. 나 혼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 도현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병원에서도 이전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미아는 그 집에 혼자 남아 매일 그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올까요? 어제는 바빴겠죠. 그러나 끝내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미아는 다시 그 집을 나와 성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성호는 아무 말 없이 미아를 끌어당겼습니다. 그 품은 여전히 거칠고 아프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미아는 이번에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울듯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말고 갈 데 없어요. 그래도 나 버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미아는
폭력과 요구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도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 지금 누구랑 자요? 나 조금만 더 예뻤으면, 조금만 더 젊었으면. 그리고 속으로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나 사랑받았어요. 그쵸? 그렇게 미아의 사랑은 끝났고 그녀의 삶은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살의 어린 얼굴과 성숙한 몸을 가진 한 여성 미아가 폭력과 종속, 왜곡된 욕망과 위로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착각하고 어떻게 상처 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지를 따라왔습니다. 귀여운 얼굴과는 달리 세상의 시선과 욕망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던 미아, 맞으면서도 혼란스러운 감정에 흔들리고 처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에게 집착하다. 결국 또다시 버려지고 많은 비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 위로를 가장한 의존,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이 얼마나 쉽게 잘못된 선택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은 욕망이 아니라 존중이고 동정이 아니라 진짜 보호이며 사랑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용기라는 사실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깊고 더 강렬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